드론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점점 더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저 및 상업적 용도뿐만 아니라 범죄 목적으로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법 집행기관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현재 치안 운영 환경에서 영구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미래에는 규모와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법 집행관들은 여전히 드론 기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합니다. 드론이 남용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관들은 드론 사고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훈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드론에는 조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추출 및 분석해야 하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론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며 항공기 사진, 동영상 및 다른 장소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까지 다양한 작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지난 몇 년 동안 대중의 가용성과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범죄자들이 사생활 침해, 마약 밀수, 테러 작전, 주요 기반 시설 파괴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해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도소와 같은 금지 구역으로 밀수품을 운송하는 행위, 개인적인 용도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거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한 구역의 비행 활동, 비행금지 구역인 공항 근처 또는 근처에서 비행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위협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일반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여러 드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영국 게트윅 공항에서는 무단으로 UAV가 공항 부지와 공항 비행 경로를 비행하던 중 심각한 UAV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약 3일 동안 공항 운영이 중단되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싱가폴 창의 공항은 2019년 6월 한 주 동안 2건의 무인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분주한 공항은 몇 시간 동안 방해를 받았고 약 65편의 항공편이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추가로 드론 사고는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산업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첫 6개월 동안만 해도 다음 국가의 공항과 교도소에 영향을 미친 드론 사고에 대한 보도가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공항의 보도 사례를 살펴보면 싱가폴,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두바이,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 및 노르웨어 등이 있었으며 교도소 보도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영국 및 캐나다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건들은 정기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는 동안 범죄 예방과 공항, 교도소 등 UAV의 잠재적인 범죄 사례는 끝이 없었습니다. UAV 기술이 발전하고 가격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법 집행기구 전반에 걸쳐 드론 포렌식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사고 분석 채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UAV의 엄청난 양과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장치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드론 포렌식 사고 분석 조사자는 UAV가 세 가지 범주로 효과적으로 요약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크레이션 UAV는 아마추어 애호가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레크레이션 UAV는 사양 스펙트럼의 하단에서 시작하며 약 몇만 원에서 몇백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터리 수명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UAV의 무게는 250g 미만일 때 종종 레크레이션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제조사, 장난감 가게, 온라인 상점에서 레크레이션 UA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AV 법률이 장치 기능보다 의도된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레크레이션 UAV 사양의 상한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매우 비싼 장치가 이 범주에 속하기도 합니다. 가격은 수천만 원까지 다양한 편입니다. 두 번째는 상업용 UAV로서
상업용 UAV는 상업용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UAV 장치는 일반적으로 전문 사진, 산업 검사 또는 토지 조사에 사용되는 카메라와 같이 사용 목적을 나타내는 페이로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용 UAV와 마찬가지로 상업용 UAV는 장치 기능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운영자가 상업용 의도로 UAV를 배포하는 경우 가장 저렴한 장치라도 상업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레크레이션 용도가 아닌 상업용으로 주로 의도된 UAV 제조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상업적으로 의도된 UAV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UAV로서 맞춤형 UAV는 완전한 기성품 시스템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구입한 다음 조립하는 구성 부품을 사용하여 소유자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레크레이션 UAV 및 상업용 UAV는 UAV와 제어 소프트웨어의 기성품 조합으로 뛰어난 기능을 제공하지만 맞춤형 UAV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더 많은 구성 요소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비용 절감 및 상품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맞춤형 UAV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다양한 소스에서 UAV의 서로 다른 구성 부품을 구입한 다음 개별 요구 사항 또는 사용 가능한 예산에 따라 장치를 구축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 가능한 구성 요소의 용량과 이를 구축하는 사람들의 지식 및 기술에 의해 기능이 제한이 되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구성은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설계된 레크레이션 UAV로 매우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지만 반대로 UAV 애호가 및 전문가가 설계, 지정 및 구성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구성 부품으로 구성된 주요 상용 제조업체와 기능 면에서도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UAV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물리적 구성 요소는 몸체와 비행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모든 UAV의 물리적 구성 요소는 다음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견된 UAV에 윤곽이 표시된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UAV의 각 요소는 다음 중 하나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둔 바디는 다른 모든 구성 요소를 수용하는 데 사용되는 UAV의 핵심 동체이며 비행 컨트롤러는 비행을 제어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장치는 UAV를 안정화하고 일반적으로 무선 제어 장치의 탐색 입력을 받아들입니다. 보다 정교한 시스템에서는 비행 컨트롤러를 실시간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고 자율 비행을 위해 사전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습니다. 모터, 로터, 프로펠러, 날개 및 속도 컨트롤러의 구성 요소가 결합되어 UAV의 양력과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속도 또는 비행시간 증가를 전문으로 하는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합니다. 보호 케이스는 이 보호 장치로 모터와 프로펠러 UAV의 취약한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감싸 충돌 및 제어 손실, 시스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GPS 수신기는 모든 UAV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요 솔루션에서는 일반적입니다. 이 컴포넌트는 UAV 위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능적으로 리턴 홈으로 돌아가며 자율 비행 경로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무선 수신기 RX는 지상 기반 송신기에서 수신된 제어 입력 신호를 수신하는 데 사용됩니다. 송신기 TX는 조종자의 수동 입력을 UAV로 전송을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LED 조명은 일부 UAV에는 조종자가 드론 방향을 확인하고 다른 영공 사용자가 드론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LED 조명 보통 녹색 및 빨간색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모든 UAV에는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됩니다. 각각의 레저용 또는 상업용으로 의도된 UAV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또는 제어 솔루션과 함께 제공되는 경향이 있지만 맞춤형 UAV의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구성 요소를 구축하거나 통합하기 위해 장치를 구성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여러 작업을 수행하도록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많은 오픈소스 비행 제어 및 지상 제어 응용 프로그램이 온라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관계없이 UAV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두 가지 핵심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행 관리 소프트웨어로서 이 소프트웨어는 한쪽 끝에서 UAV 내 비행 컨트롤러에 업로드되고 다른 쪽 끝에서 사용자의 원격 제어 내에서도 업로드됩니다. 운영 시 이륙, 비행, 착륙 시 UAV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행 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제어되는 일반적인 기능에는 UAV 비행, 장치 안정화 및 수동 탐색 입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상 제어 소프트웨어로서 이 소프트웨어는 미리 결정된 항법을 제어하고 비행 일정을 효과적으로 계획하는 데 사용되며 UAV가 비행 계획 및 준비에 기초할 때 조종사가 가장 잘 사용합니다. 지상 제어 소프트웨어는 또한 UAV가 비행 중일 때 조종사가 아닌 원격 사용자에 대한 향상된 실시간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합니다.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맞춤형 UAV는 안전보다는 편의성과 비용을 염두에 두고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 증가와 더 위험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제한된 영역 제어, 장애물 회피 및 안전장치 관리와 같은 많은 선도적인 상용 기성품 COTS 시스템에 내장된 핵심 안전 기능 및 기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UAV 분류 중 일부는 흐려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부유한 레크레이션 사용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된 고급 UAV를 구매하는 경우 UAV를 정의하고 각각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 분류 접근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UAV로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대의 페이로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합니다. 카메라 및 비디오 페이로드는 대부분의 UAV에는 일종의 카메라를 휴대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상업용 UAV는 1인칭 시점 FPV, 4K 비디오, 상업용 검사 애플리케이션용 광학줌 및 3D용 GPS 태킹을 포함할 수 있는 향상된 기능을 갖춘 훨씬 더 정교한 이미징 장치를 탑재할 것입니다. 보다 정교한 카메라 시스템에는 카메라를 수평과 안정된 위치에 고정하는 카메라 짐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행 움직임을 제거할 수 있고 우수한 이미지 및 비디오 출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IR 및 열화상 카메라 페이로드는 전통적으로 고급 시스템용으로 예약된 열화상 카메라는 농업 측량, 건축 및 안전, 법 집행, 디지털 수색 및 구조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사용자 사례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페이로드는 어둡거나 야간 비행 조건에서 UAV의 효과적인 작동에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복사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다양한 주파수 범위를 볼 수 있으므로 물체 사이의 정확한 위치와 거리를 캡처하기 위해 라달 광감지 및 거리 측정을 사용하여 화합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배달 페이로드는 적시에 효율적인 배송을 제공하기 위해 UAV를 사용하는 것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투자 영역이 되었으며 아마존이 가장 주목할 만한 프리미엄 에어 서비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업 및 소매에서 채택을 하고 있으며 무선 배포 및 배달 기술은 또한 UAV가 주문형 제세동기를 포함하여 시간이 중요한 서비스를 전송할 수 있어 의료와 같은 다른 부문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달 UAV의 사용은 마약, 무기 및 기타 품목을 운송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범죄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술은 국제적으로 교도소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 탑재 UAV는 무기를 운반하거나 UAV 자체를 이용하여 공격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전통적인 인간주도 전투 방법에 비해 증가된 정확도와 감소된 인명 손실 위험으로 인해 공격 방법으로 장치가 선택되는 군사 사용자 사례에서 정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사용자 사례에서 위험을 동일시하기 위해 중간 사양의 UAV는 초당 16m로 16분 동안 3kg의 페이로드를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3kg의 폭발물을 16km 범위까지 효과적으로 운반하고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페이로드는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사용은 되지 않고 있지만 5G 네트워크 도입으로 더 보편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푸핑 셀타워 또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합법적인 개인 무선 통신을 모니터링, 중단 또는 모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통신 페이로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다른 많은 전자장치와 달리 적절한 작동 기능을 위한 지원 장치가 필요로 합니다. 이와 관련 장치에는 다음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드론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모바일 또는 태블릿 기기는 드론에서 카메라 및 동영상 정보를 보는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1인칭 고글은 드론의 카메라 및 비디오를 정보를 보는데 사용이 되며 머리 움직임 또는 관련 컨트롤러 드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사용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하기 위해 이동시행 미디어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 경로 데이터와 사진 내에서 교환 가능한 이미지 파일 EXIF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진의 위치 정보 태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관련 모바일 핸드셋을 이용하여 웨카 또는 구글 포트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사진이나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물리적 증거와 마찬가지로 드론 및 관련 장치는 지문, DNA 등과 같은 바이오 증거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드론은 주요 증거 출처가 되지만 컨트롤러, 모바일 기기 및 태블릿 기기, 메모리 카드와 같은 2차 증거 출처를 확보하여 사건 및 관련 정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그림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 사고에 대응할 때 주요 목격자, 위치 및 환경 조건 식별과 같은 사고 및 관련 이벤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별자 중 일부는 처음에는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디지털 솔루션 및 장치와 마찬가지로 UAV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사용자가 핵심 서비스 기능의 일부로 의도한 것이든 또는 과거 사용 로그와 같이 UAV 데이터 생성 및 저장과 함께 사용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 유형을 살펴보면 드론 사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레크레이션 또는 상업용 UAV에 의해 저장되는 주요 데이터 소스는 디지털 이미지 또는 비디오 장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에 대부분의 운영자는 가능한 최고 품질의 영상을 녹화하여 경쟁업체보다 고유한 판매 포인트와 비즈니스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짧은 시간의 촬영 또는 이미지 캡처에도 상당한 양의 데이터와 필요한 저장 용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AV 제어 시스템이 고급 비행 일정을 계획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제공하는 경우 이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유지되며 사용자가 이전 활동을 검토하거나 기존 비행 일정을 반복하거나 이전 비행을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캡처되어 제어 시스템 또는 비행 일정 검토 플랫폼으로 소급 다운로드된 데이터는 랩핑과 중첩된 사용의 감사 및 검토를 위해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보유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UAV의 활동 및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페이로드가 UAV에 통합되는 경우 이들 역시 자체 데이터 소스를 캡처 및 기록하고 사용자 또는 조직에 다시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데이터의 유형은 해당 페이로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가지 예는 배달 자산으로 사용되는 UAV입니다. 이들은 각각의 임무의 시간, 위치 및 결과를 감시하는 데 필요로 합니다. UAV는 사용 시 의도한 대로 계속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생성하고 유지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장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사용자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지만 일부 UAV는 일상적으로 생성하고 임무 세부 정보, 작업 시간 및 날짜, 사용 중 탐색 웨이 포인트와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사용 로그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GPS 위치, 모터 속도,
고도 및 방향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치 및 증거 소스가 필요한 경우 여러 데이터 저장 소스에서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장치 사용에 대한 방대한 양의 풍부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조사관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당 UAV의 제조업체 및 사양에 따라 데이터의 저장 및 유지가 크게 변경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저가형 레크레이션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디지털 복구 기회부터 상업용 및 맞춤형 UAV 구성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복잡한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다양한 데이터 볼륨 외에도 데이터 위치는 장치의 사양과 사용자가 선택한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UAV의 데이터를 고려할 때 디지털 프로파일링의 원칙이 검토에 채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광범위한 기술 프로필 및 디지털 역량, 해당 UAV, 사용 중인 페이로드 및 비행 제어 구성, 특정 UAV를 위한 장소, 이러한 각 요소를 고려한 후 관련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 데이터가 상주할 수 있는 위치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UAV 장치는 UAV 프레임 또는 비행 컨트롤러에 내장된 메모리 및 프로세서 내 정보를 저장하고 유지하며 UAV와 관련 포트의 사양에 따라 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은 플러그 앤 플레이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에서 칩 오프와 같은 고급 포렌식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파일의 크기를 감안할 때 고해상도 이미지 및 비디오를 캡처하도록 설계된 대부분의 UAV는 이동식 저장 장치를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대 2테라의 저장 공간이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범위는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으면서 가장 가치와 용량을 제공하며 UAV의 선도적인 데이터 저장 솔루션입니다. 외부 저장소의 주요 목적은 멀티미디어 파일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다른 유형의 데이터도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UAV는 앱 연결 또는 스마트 장치의 기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장치 또는 페이로드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UAV 데이터의 잠재적인 소스로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프로파일링을 수행할 때 피험자의 모바일 장치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과 UAV 관련 응용 프로그램의 존재가 조사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드론에는 특정 조종기가 필요로 합니다. 이 조종기는 페어링된 드론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잔여 데이터는 물론 드론의 영상을 보는데 사용되는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경로 계획, FPV 또는 시각적 모니터링을 위한 지상 링크가 있는 제어 시스템은 데이터 또는 라이브 영상을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와 같은 로컬 저장 장치에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풍부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는 의도된 소스에서 데이터를 보기 위해 통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컴퓨터 분류 또는 전통적인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의 지속적인 상품화 및 액세스 증가는 UAV 데이터의 잠재적인 소스로 간과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는 로컬 스토리지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의도하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데이터를 유지하는 UAV를 클라우드 호스팅 플랫폼의 제품일 수 있습니다. 무선 컨트롤러는 종종 드론에 명령을 내리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을 합니다. 이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는 포렌식 증거의 추가 소스입니다. 5G 도입은 셀룰러 네트워크에 대한 드론 제어를 증가시켜 셀룰러 네트워크 데이터를 잠재적으로 귀중한 증거 소스로 만들 것입니다. 드론 데이터의 특성과 드론이 추가 지원 장치를 활용한다는 사실로 인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여러 물리적인 위치 또는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는 관할 경계를 넘어 쉽게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는 휘발성이므로 한 번의 키 입력으로 쉽게 위변조가 발생을 할 수 있으며 덮어쓰기, 손상 및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변조 없이 데이터를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증거의 수명은 다른 법의학적 증거와 달리 쓸모가 없게 되기까지 짧습니다. 5년 후에는 장치가 켜지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드론 증거물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UAV의 데이터 식별, 획득, 분석 및 해석에 관한 추가 정보 및 고려사항에 대하여 고민을 하여야 합니다. UAV의 새로운 위협과 규정 및 라이센스 절차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중과 재산에 미치는 위험에 대응하여 최근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론 범죄는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르므로 드론 사고 분석 조사관은 최소한 해당 드론 법률을 이해해야 합니다. 드론 범죄에는 다음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UAV와 직접 눈에 보이는 접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현지에서 허용된 고도 이상으로 비행해 영국과 미국에서 허용되는 최대 고도는 400피트, 허가 없이 영공을 비행하는 행위, 공항, 군사기지 또는 주요 기반 시설과 같은 제한된 공역에서 비행, 기상 악화, 감시 항공기의 무단 사용, 민간 항공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또한 일부 관할 구역에서 사람, 특히 군중 위를 날거나 드론이 운반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탑재량을 운반하고 드론에서 화물을 방출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드론 범죄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확립하고자 하는 사실은 무엇인지, 범행 장소, 범행 시간 및 날짜, 조종자와 다른 용의자가 확인되고 구금되었는가, 드론 비행의 목적은 무엇인지, 의도한 목표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 무엇, 의도는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드론이 위협으로 인식되더라도 실제 체포 대상은 조종사와 관련 용의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론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다르지만 규제의 일부 요소는 국가마다 대체로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안전 우선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드론이나 조종자 또는 둘 다 등록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드론 관련 법률이 있는 국가 내에서도 법률은 지속적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드론 자체와 드론을 비행하는 영공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법 및 규제는 해당 국가의 민간 항공청에서 만듭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무인 항공기를 완전히 금지했으므로 이러한 국가 중 한 곳을 여행하면 무인 항공기를 세관에서 압수당하거나 무인 항공기를 비행하다 적발이 되면 막대한 벌금이나 구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 비행을 금지한 국가입니다. 알제리, 바베이도스, 브루나이, 코트디보리, 쿠바, 이란, 이라크, 키르기스탄,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나카라과, 세네갈, 시리아 등이 있습니다. 드론 사고 분석 조사관으로서 해당 국가의 현행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 항공기에 대한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 법규가 없다고 해서 원하는 곳이나 원하는 방식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당국이 일반적으로 자국에서 특히 관광객이 드론을 가져올 때도 동일한 주의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때때로 국가의 드론 관련 법률이 없을 때 일부 세관 공무원은 드론을 압수하기도 선택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드론 UAS 법률이 있는 국가의 경우 국가 또는 민간 항공청은 일반적으로 드론 규정을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드론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국가 항공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드론 관련 법규가 없는 국가에서 드론을 비행을 할 때 다음 내용을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